자, 오늘 거는 수업 들어가고요. 새로운 소리 그만하시고요. 수업 들어갑니다. 몇 단원이냐면요. 10몇 단원이었죠?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4단원이라는 내용은 너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단원인데 정석에서는 왜 얘를 분리해서 하느냐? 수학에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는 상태에서는 어떤 값들의 최대값과 최소값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맥시멈과 미니멈을 찾는 게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얘를 한데 모아가지고 단원을 형성을 한 건데, 원래 교과서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얘만 따로 묶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개념이에요. 자, 먼저 최대 최소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보면 얘는 되게 심플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예요.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 특별히 변형이 없다라고 하면 꼭지점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y는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늘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것은 이거를 갖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을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는 있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축의 방정식은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됐었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 맞아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계속해서 여기서 그래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쪽으로 계속 확장하는 형태를 갖게 되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으로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만 어떻게 된다? 꼭지점의 좌표에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맥시멈은 꼭지점 좌표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미니멈은 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변형이 들어가는 경우는 반드시 그래프로 풀어라. 왜? 자, 한 번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조 증가다, 단조 감소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데 단조 증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단조 감소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단조 증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단조롭게. 그러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증가하는 형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3차 함수,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3차 함수 대형 있죠? 얘도 단조롭게 증가해요. 단지 모양이 바뀌어서 증가할 뿐이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시점이 없다라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단조 감소도 직선처럼 이렇게 감소도 할 수 있고요. 3차 함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감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변역이 A에서부터 B까지 변역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값은 A를 대입했을 때고 최대값은 B를 대입했을 때라고 확연히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없어요. 그치? 그런데 이 함수가 1차 함수일 경우에는 단조 증가함수다, 단조 감소함수다, 기울기만 봐서 알 수 있지만 3차 함수에서는 얘가 단조롭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바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그때는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단조 증가는 단조 감소라는 전제가 있으면 증가할 때는 작은 값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고 큰 값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된단 말이야. 맞니?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감소함수일 때, 단조 감소일 때 작은 x값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 그 다음 큰 x값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런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니? 지금 감소하다가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2차 함수는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꼭지점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증가하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지. 맞지? 만약에 변역이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A 대입했을 때가 A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 그 다음 B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변역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만 나온다. 얘가 A고 얘가 B다. 그러면 이 오른쪽만 봤을 때는 얘는 단조 증가함수잖아. 이 부분 일부분은. 그럼 A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B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때 있다라는 거야. 맞아? 축을 기준으로 해서 A는 이쪽에 있고 B는 이쪽에 있다 이거지. 그럼 비교 대상이 몇 개 생긴다?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확인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원칙이지만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빠르게 푸느냐고 손으로만 빨리 식으로 풀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몇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밖에 발생을 안 한다. 구간의 양끝과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최소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값을 구해서 가장 큰 건 맥시멈, 가장 작은 건 미니멈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한번 보면 그냥 선생님이 막 만들어 볼게. y는 뭐 fx는 함수가 있는데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그런데 x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일 때 최대 최소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요소는 단조 증가일 수도 있고 단조 감소일 수도 있지만 꼭지점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아니라 값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거든. 맞니?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뭘 따져야 돼? f-1의 값을 구해봐야 돼. f-1의 값은 얼마가 되지?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야? 0. 아 이것들이 진짜. 자, 그 다음 두 번째 f3일 때는 얼마야? 0이요. 0. 그 다음 세 번째 f 얼마일 때를 구해야 돼? 꼭지점의 좌표니까 1일 때지. 그치? 꼭지점의 좌표 1일 때니까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가 되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되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4, 최대는 얼마나? 0이다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아예 이차 함수의 특성을 다 꿰뚫어 보면 함수의 그래프 없이 최대 최소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을 한다? 구간의 양끝과 무엇으로 비교를 한다? 구간의 양끝과 어떤 거? 꼭지점의 값. 요거를 비교해서 최대냐 최소냐를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메모하시고요. 그 다음 최대 최소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거 메모하세요.